그 코르크막의 오프너인데요. 와인 같은 거 딸 때 이 끝에 부분을 약간 두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거 가공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두 가닥으로 이게 하나잖아요. 꼭지 이렇게 딱 물리는 데가 두 가닥으로 만들면 수동이 됐든 전동 오프너 되든 되게 쉽게 따지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낚싯바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잖아요. 낚싯바늘 이렇게 딱 아가미 깨는 것을 두 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낚싯바늘 같은 그와 같은 낚싯바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낚싯바늘도 하나보다는 두 개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큰 물고기도 낚을 수 있을 텐데요. 낚싯줄에다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런 모든 고무 밧줄 이런 것들도 모든 밧줄 종류에 대남 매듭꽂이 마디꽂이 두터운 부분은 이쪽으로 넣어서 모든 형태의 고무 밧줄 같다는 금속 밧줄 이런 것들도 다 돼. 이 밧줄 종류는 대남 매듭꽂이 마디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밧줄 실고죠. 또는 합성섬유 실 이런 데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밧줄이든 금속 부분이든 철사 부분에도 철사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꽂이 마디꽂이 인적으로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낚싯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밴딩 구조로만 넣어줘도 굉장히 낚싯줄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낚싯줄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면 훨씬 더 좋은데요. 합성섬유 실이나 면실 등 모든 형태의 실에 아라미드 섬유라든지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탄소섬유, 그 다음에 전선 피복, 그 다음에 통신선 피복, 그 다음에 광섬유선 피복에 유리석영 코팅 야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요. 목 같은 거 부식이 안 되지 않게 나사 같은 데도 수도 부품 체결, 인쇄잉크, 그 다음에 어떤 페인트, 그 다음에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입니다. 섞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에 이걸 다 적용해서 아주 선명합니다. 아주 색이 좋고요. 모든 그림에는 이걸 다 이렇게 넣어서 100% 쓰고 있습니다. 아주 색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타이어들, 자전거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라든지 모든 형태의 그다음에 어떤 고무 제품,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 제품에 철사, 철근에도 부식되지 않게 들어가거나 구리 전기선 피복선으로서 구리에도 들어갑니다. 넣어서 제조해 부식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 개 코팅을 주면 더 좋아요. 이걸 가지고 반도체의 카페시다나 또는 트랜지스터 만들 때도 이 코팅을 줘서 저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그 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굴러서 텅스텐에 열이 많이 축적되는 부분이 금속이 이제 밀도가 좀 있어서 좀 얇게 만들어주거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밀도가 적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나 열 또는 그 냉기 이렇게 힘이 그쪽으로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평판이고 이쪽은 두텁게 만들어져 밑쪽으로 전기가 흐른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또는 이쪽은 한선 전기선이 그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은 위쪽은 한 선이고 이것은 두 선이었을 때 두 선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 이걸로 이제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씩 넣고 어프 시켜가지고 한쪽을 한 선 넣고 한 선 두 선 이쪽은 한 선 넣고 이쪽은 두 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또는 한 선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또는 전선의 두께가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다 그러면 똑같은 전기가 두꺼운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PM 반도체에서는 자동차 연료전지에서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이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두께를 크기를 틀리게 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특히 자동차 연료전지에서는 이렇게 전기 스파크 현상, 전기 전조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해를 하시죠? 기술, 그 다음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 모든 형태 연료전지에서 음극재, 양극재를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술. 또는 연구자석도, 모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 개를 틀리게 해서 수십 겹 들어간다. 모터 직전에서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는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두터우면 카페시타가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저는 예시스는 직류를 지금 저는 경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수로 만들어서 모든 만번은 서로 평균형을 이제 2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유선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중폭 구조 없이 멀리 보내거나 그 전기를 또는 통신선으로 동축 케이블이나 또는 유선 전화선이 있잖아요. 구리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통신선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또는 광선매선,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봐서 광선매선도 두 개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따라서 증폭하는 구조로 뭐 레이저 공격기나 각용기, 시각장치, 레이저 시각장치 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유리석연 코팅, 그 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석연 코팅 내사를 유리만큼 눌러서 제거하고 오목한 나노 구조도 괜찮아요. 나노 구조에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는데 거기다 유리기판이다 스프형탄을 수직판을 타서 전기선, 통신선을 넣습니다. 그거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리석연 코팅 내사를 유리만큼 눌러서 하거나 저렴 구조를 기타 저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접합 구조는 자동차 타이어 접합, 그다음에 오토바이 접합, 그 다음에 카본 소재는 그 다음 펠리클 소재의 접합 구조에 모든 접합 구조에 들어가는데요.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 접합,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접합, 고무판과 고무판의 접합, 금속 접합, 또는 뭐 물놀이용 매트 접합, 모든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인조가죽 접합, 천 접합. 또는 그래서 피역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그 타이밍 벨트라든지 모든 이렇게 산업용 그 벨트 이런 것을 접합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M 반도체에서 제가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 때 이런 콘크리트 물통의 물통 구조를 때 파이프 압력을 통해 상류로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기술을 이렇게 CDD 반도체에 쓸 수 있다 그랬죠. 이 파이프 여기다가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는 건 발열이 해결된다는 거죠. 낸드 플래시, H밴 같은 거 수직으로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런 반도체 자체에다가 여러 겹 코팅을 줘가지고 코팅 구조가 뭐가 됐든 유리석연 코팅 내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 주고 만들어 제조하고 그것도 이제 구리선 자체에도 유리석연 코팅 내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저렴 구조를 여러 겹 코팅해서 저렴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열이 외부로 발산하지 않고 우리 전기선 같은 데만 좀 뜨끈뜨끈하지 않죠. 그렇고 아무런 감각이 없죠. 그래서 그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으로 높이 쌓으신 기술에 해당하는데 이걸 사용하셨다고. 모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실리콘 웨이퍼가 됐 유리개판, 플라스틱판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리선, 이 구리에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있다가 두껍게, 이게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거라고. 이게 넓게 전기를 퍼지게 하면 감압. 이게 축적해서 이렇게 딱 오므려 가지고 동그랗게 해 가지고 압축을 시켜 놓으면 증압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인데 넓다 그래서 두터운 건 아니다. 이게 얇으니까 전기가 여기서 흐를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얇은 전기선이라는 거죠. 이거를 두텁게 동그랗게 해갖고 압축을 해갖고 두껍게 만드시거나 일단 원가가 많이 들어간 굵은 구리줄이라도 구워서 이제 이렇게 그 안에서 압력이 형성이 되어서 전기가 흐르게 하거나 압력이 옆으로 퍼진다. 가막 구조에서 이렇게 전기를 여러 개에서 이렇게 끌어다 쓰니까 이게 불이 난다. 과열에 인해서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텁게 해줘요. 오돌도돌하게 하시고 뭐 해도 되고요. 이거 쓰시면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물 안 들어.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텐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안 냈더니 이거를 하시더라. 여기다가 그래서 신기해서 사봤어요. 내 아이디어니까 이거를 깨봐. 근데 이렇게 설치해낼 때 불날 뻔했잖아요.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서 두 개를 샀는데
이거를 깨봤더니 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깨봤더니 이걸 그대로 꽂으셨더라고. 이걸 두껍게 넣어야 돼. 왜 그럴까요? 입력선과 출력선이 전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다이오드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입력선은 두껍고 이거는 얇으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축적이 돼가지고 여기서 과열이 일어나서 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잽싸게 교체를 해버렸고, 원래 여기다 넣는 건데 기술도 모르면서 만드나? 이게 입력하고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요. 기술을 알고 남의 기술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 만드셔야죠. 여기다 넣는다고, 여기다 놓으면 가격, 돈은 얼마 들이지 않고, 불과 그 누전 차단기가 뭐 4,000원 넣죠. 도매가를 사면 3,000원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5,000원이나 6,000원 이렇게 추가시켜서 해도 될 텐데, 여기다 넣으면 비싸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게 두껍게 만들어, 동그랗게 두껍게 만드시거나, 이거를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거를 그냥 여기다 다는 게 되게 간편할 텐데 싸게 만들고, 남의 기술을 함부로 모방해서 쓰시더라도 안 되죠. 안 되는데 기술을 알고 쓰셔야죠. 무식하게 그냥 기술 구조도 모르고 무조건 베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반도체 구리회선이다 그러면 여기다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이걸 카패시터라 만든다는 이론이죠. 이것을 쓰시면 언오프 구조로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에만 이렇게 전기선을 두고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저장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진법수를 따라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D램 같은 것도 약간 그 금속 구조를 D램의 카패시터가 트랜지스터가 되게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많이 축적시킬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화량이 전기량이 적다 보니까 끊임없이 리프레시를 해야 돼. 이게 그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D램의 약점이었거든요. 또 그것도 전기를 오래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선이 얇다 보니까, 금속이 얇다 보니까. 그래서 휘발이 된, 그래서 금속을 두텁게 하고 유리석형 코팅 내사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거기에 전기가 남아있다라는, 그래서 진법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CPU가 됐든 GPU가 됐든 D램이든 카패시터, 트랜지스터에다가 그렇죠. 기억을 할 수 있고 전기를 기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거 여기다가 산화철 코팅까지 좀 해주면, 거기 이제 카패시터, 트랜지스터 금속 부분에 산화철 코팅을 해주면 좀 더 많이 전기를 축적할 수 있고, 이제 널널하니까 4분의 1, 8분의 1 경우의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기량이 10, 20, 30, 40, 50 전기량을 따라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속 이렇게 다이오드인데요.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구리로 될 수 있고 알루미늄 될 수 있고 다양한 금속이나 여기 선이 구리인 거로 구리로 하시면 더 좋아요.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장의 원인이 돼. 또는 여기는 얇고 여기는 중간 두껍고 여기는 아주 두껍다. 그럼 여기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밀도가 흐른다 그랬죠. 여기서도 여기는 평판으로 만드는 게 두껍게 만들면 오돌도돌하게 해도 이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밀도가 높은 쪽으로 전기, 열, 냉기, 힘이 흐릅니다. 이 기술을, 이건 제 이론인데 쓰시면 제 기술이. 다이오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이런 거 작은 구조로 쭉 나가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더욱더 향하게 할 수 있겠죠. 크고 작은 걸라서. 그다음 여기를 갖다 한 손에 이렇게 딱 업시켜. 이거는 이제 없다 치고 이쪽 한 손만에 했다 그러면 전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 전기의 방향을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성질이 가두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억 소자를 삼을 수 있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기다 구리판이다. 그러면 MLCC 규제를 사용한다 그랬죠. 저렴 구조를 같이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MLCC 나노 구조로도 할 수 있어요. 이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컨덴서를 제일 고장이 잘 나는 게 컨덴서인데, 기판에서 하실 때 컨덴서가 5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로 해가지고 몇 개의 컨덴서가 일종의 배터리 카패시터니까 몇 개의 컨덴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중폭과 감압, 그것을 출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에 두텁고 얇은 것을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 얇은 두께, 또는 아주 얇은, 이걸 통해서 증압과 감압을 이룰 수 있다는 제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판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다. 두께가. 그러면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두 개, 어떤 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틀리게 해서 전기를 양을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폭과 감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앰프 같은데 이렇게 이런 콘덴서를 몇 개를 설치해 가지고 언어프 구조로 출력을 높일 수도 있으나 제 방식으로는 콘덴서가 고장이 잘 나니까 금속 배터리를 막 이렇게 모터의 정류자다 그럼 제가 철심에다 감아놨죠. 이게 쇼트의 원인이 된다고 여기다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아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저런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로도 만들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시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해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갖고 감전사고 일어나요. 금속에다 전기 감전사가 일어나요. 뭐 전기가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감전사가 일어날까요? 저장이 돼 있으니까 감전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금속판 또는 여기 구리알갱이 대중소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속과 액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여기다 나는 항상 조금 넣었으니까 소금 조금 넣었으니까 아니다 너하고 틀려 이러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금속 액체 배터리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 이런 구리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노 구조로도 또는 더 크기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알갱이를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주파수 방식으로 같이 전기가 왔다 갔다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태양전지 만들 때도 씁니다. 이렇게 액상을 덮어서 구리판으로 만들.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되고요. 이것은 고무판 제조에서도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플라스판 또는 어떤 금속 철판 만들 때도 알갱이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이나 다른 금속, 다른 종류로 알갱이를 넣어서 만들면 특성이 틀려집니다. 합성고무판 같은 천연고무 못지않게 탄성이 일어나고 어떤 신발 깔창이나 밑창에도 이걸 넣어주면 탄성이 굉장히 통통통 튀기죠. 신발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세나 뼈대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기술도 있는데 고무판 제조, 플라스틱판, 금속판 제조였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해도 돼. 서로 다른 가루를 넣어줘도 됩니다. 가령 뭐 플라스틱판에다가 금속 뼈대가 들어가고 금속 분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카본 소재에다가도 금속 뼈대가 들어가고 금속 분말이 들어가고 합성소면 나일론 뼈대가 들어가고 가로세로 높이로 해갖고 그래서 거기다가 합성소면 나일론 분말이나 또 다른 이런 형태로 다른 소재를 섞어서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라미드 섬유 같은 데도 금속 어떤 바를 이렇게 금속을 꼬아갖고 넣으면 좀 더 강하죠. 금속을 까가지고 이렇게 구조로 뼈대구로 넣어주고 거기다가 금속 분말도 넣어주거나 돌가루도 넣어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소면 다 이런데 금색 다양한 색으로 알갱이들이 염색해서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하면은 총 컬러풀한 이런 환상적인 색깔의 합성소 튜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금속에다가 철사나 철근 이런 데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는 알루미늄도 유리석연 코팅 제사는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철사나 철근데도 부식 구조를 막아준 이런 구리판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모든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부식을 막아주는 거죠. 또는 에어컨 같은 데서 보면 알루미늄 판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거기다 구리를 살짝 코팅을 해갖고 구리의 살균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다. 플라스틱에도 구리 코팅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열선, 자동차 유리 열선 부분에 제가 가로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는 것을 녹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구리 열선을 둬서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를 그것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은 녹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유리의 손상이 가해지지 않기 위해서 유리에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해요. 플라스틱 창, 유리창 다 되는데 자동차 유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가 코팅을 거기에 구리선 피복이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 이렇게 심어 놓을 거 아닙니까? 지하를 파가지고 그러면 거기다 위에 코팅을 해줘도 되지만 지하를 파서 유리가 좀 두꺼우면 살짝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넣어준다는 거죠. 거기다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망 코팅을 넣어주거나
그 위에다가 코팅을 하더라도 유리석용 코팅, 유리석용 코팅을 코팅을 해서 하면 유리의 영향이 별로 덜 가요. 그러면서 눈은 없고, 어느 부분은 높거든요. 그 구리판을 다시 한번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코팅해서 넣어준다. 이런 구리에도 코팅을 해서 넣어주면 그게 절연 구조가 된다. 전기선 피복처럼. 그래서 다른데 영향을 주지 않고 이걸로 충분히 뭐 구리판이 구리라도 페인트 코팅, 페인트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어요. 인쇄 잉크나 또는 그림 물감 또는 엔진 오일 윤활제, 방청제 이런 데다가도 넣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일 스테인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죠. 페인트 코팅을 갖다가 철사나 철근이나 기타 다르다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죠. 이 뭐 가스관, 가스 탱커에도 유리석용 코팅이 사람 유리막 넣어서 주려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가져준다. 그래서 구리 열선에다가 뭐 금색이나 음색 다양한 색으로 이쁘죠. 금색이니까 금색으로 코팅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그것 또한 전기선 피복처럼 돼가지고 열을 유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나노 크기로도 가고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구리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든다. 알루미늄도 되고 뭐 다른 금속 다 되고 고무판, 뭐 플라스틱판, 그 금속 제조에도 이 기술을 쓴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판으로 수십 장 수백 장 해갖고 이걸 해갖고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 절연 구조 안 갖추면 열이 좀 발산이 많이 하겠죠. 열을 뭉쳐놓으니까 열이 이렇게 확산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연료 전지도 제가 납축 전지는 같이 뭉쳐놓으니까 열이 확산하니까 이거를 몇 개로 분할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겹벽 처리를 하고 냉난방 처리를 해주자.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겨울에 온다. 그래서 그럼 난방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오니까 중간에 이렇게 파이프를 전해질이 움직일 수 있는 파이프를 넣어서 그 안에 전해질이 움직이게 하자. 납축전지도 연료전지 여러 개로 분할을 한. 그 다음에 그럼 자동차 설계를 변경시켜야 되겠죠. 납축전지가 시동 배터리였으니까. 근데 그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기가 충전되면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나타나고 딱 충전이 끊어지는 기술을 그 과열돼 갖고 폭발할 수 있으니까 충전을 스스로 끊는 전기를 단락시키는 이런 기술을 얘기했더니 LG전자에서 어떤 박람회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제 기술이에요. LG는 다른 기술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더니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렇게 보던 연료전지에 냉난방을 난방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납축전지나 이런 배터리, 이렇게 모든 형태의 배터리 이것도 되고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넣어서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준다는 거죠. 배터리에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전기선 피복처럼 사용하거나 페인트 코팅도 줄 수 있어요. 전기선 피복처럼 사용한다.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넣어서 기타 다른 코팅제도 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 실리콘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기다가 에어컨 살균할 때는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서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나온다고. 또는 그 건축용 실리콘을 특히 욕실용 그레이종을 액상화 시켜가지고 방수용으로 사용하자. 이게 액체처럼 흐르게 해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되게 우수한 방수가 일어나고요. 다른 것보다 우수한 것 같은데 오래 있어도 변형도 잘 안 돼. 제가 이렇게 집안에 수리를 좀 하다 보니까 직접 하다 보니까 하수구에 이렇게 호수관 같은데 이렇게 틈이 있어요. 파이프하고 콘크리트하고 결합. 그 사이로 물이 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발라놨거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실리콘을 6실론 그레이종 실리콘을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다 떨어져. 이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방수용으로 하면 짱이다. 그다음에 그 스프레이 첸 아시죠? 자동차 타이어에 어떻게 뿌리는 그거를 약간 걸쭉하게 억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르는 스프레이 첸을 만들거나 그것을 금색 좀 어둡잖아요.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방수용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배풀하고 목공본도 결합시킨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도배풀 목공본도 실리콘에도 곰팡이 액상 찌지 않게 방지 처리를 해가지고 넣으시면 그것도 되게 이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갈변을 해결하고 장판과 결합한 에폭시 또는 벽지와 결합한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에다 결합한 에폭시를 만들고 그걸로 방문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에폭시에다가
뭐 이렇게 셀로판지라든지 그다음 빛을 반짝이는 소재, 반짝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셀로판지보다 좀 고급스러운 거 하시면 좋아요. 빛을 자연빛과 자기가 이런 것들을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에폭시를 갖다 창문으로 만들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뭐 그 플라스틱 유리창에다 이렇게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창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창 사이에 이렇게 얇게 구워주면 환상적인 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또는 플라스틱 유리창 사이에 넣거나 유리창 사이에 넣어주면 환상적인 창. 그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고 이걸 이제 필름 형태로 그럼 넣을 수도 있겠네. 네, 필름 형태로 해가지고 카페 창문에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에폭시를 필름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 다만 이게 갈변 구조가 있는데 빛에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주죠. 플라스틱 판을 만들어서 여기다 그 천연 우두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우두목을 삼자 이렇게 천연 우두 무늬 이것을 진짜 나무를 좀 벗겨갖고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도 약간 대리석 질감, 대리석 질감을 줘가지고 플라스틱에다가 식탁판으로 사용해도 되고 하이그로시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현재 있는 그 어떤 PVC 투명 매트를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마크를 넣어서 주고 김치 국물이 자꾸 묻잖아요. 거기다가 대리석 같은 무늬를 필름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 유리는 깨지고 이건 플라스틱 투명 필름 식탁에 올려놓는 식탁보처럼 식탁보에도 이 기술이 가능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럼 투명 필름, PVC 투명 매트 사이에 그럼 에폭시를 처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타일로 에폭시 처리해서 타일로 만들어도 되고 에폭시 뭐 다양한 것을 넣어서 환상적인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강화 유리목으로도 사용해도 되고 강화목 밑에 이렇게 바닥에 타일처럼 까는 걸로 그걸 해도 되고 싱크대의 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나무에다가 하이그로시처럼 해가지고 에폭시를 처리해서 변색이 안 된다는 보장 속에서 그럼 이게 싱크대라도 가구의 소재에도 짱일 것 같다. 그 다음에 MDF 곰팡이 많이 피죠. 그래서 MDF 가구로 사용하는데 유리석용 같은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코팅 구조를 가져서 이건 코팅 구조를 가져주는 건 석고보드에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개 코팅을 해서 방습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에폭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합판이나 이런 석고보드에도.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냐면 하이그로시 뭐좀 이렇게 뭐죠? 만약 갈변이 안 된다면 모든 아크릴 제품에다가도 이것을 아크릴 사이에 에폭시를 처리해주면 좀 오래돼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제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크릴 제품 이와 같이 하시면 환상적인 아크릴이 나올 텐데요. 어항 같은 데도 괜찮고 어항을 아크릴로 안 들여 일반 플라스틱으로 만드시는데 유리로 만드시는 유리 사이에다가도 끼워놓고 플라스틱 사이에다 끼워넣어서 어항도 그렇고 환상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물이 흐르게 두 사이에 이렇게 에폭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환상적인 문인데 물도 흐르게 하거나 이렇게 벽판, 거실 포인트 벽으로 사용해도 되고 되게 바닥으로 사용해도 되고 바닥으로 깔아가지고 그냥 유리석용 코팅 내 사람 유리막 코팅 눌러서 제조하면 바닥으로 사용해도 열이 이제 뜨끈뜨끈한 데는 좀 곤란하겠는데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골판지에 어떤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서 홈을 몇 겹이도 팔 수 이렇게 해서 종이 박스 만들 때 골판지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을 판다는 거죠. 홈을 파가지고 이것을 뭐 이런 히터기나 이런 데다가도 홈을 파거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금속 고지에도 홈을 파거나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냉기나 열을 증폭합니다. 또는 조명 반사판으로도 사용하거나 돋보기 같은데 홈을 파갖고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물을 데우거나 물을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뭐 군사적으로 사용 위해서 이렇게 돋보기 같은 비춰갖고 빛을 다 태워버려도 되겠네요.
레이저 광을 증폭하는 광을 증폭하는 기술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앞유리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줘갖고 빛을 증폭하거나 자동차 앞유리에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이런 데도 다이아몬드 코팅해서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 이렇게 증폭되는 거죠. 가로등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가로등 이렇게 유리 앞유리 플라스틱이 됐든 뭐 유리가 됐든 것을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이것을 빛을 넓게 분석하게 퍼지게 하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카메라 모든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겉에 이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갖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 오목한 홈을 봐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들어 망원경도 되고 현미경도 돼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태양광, 태양열이나 태양광, 즉 반사판 이런 데도 방송국 반사판처럼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 빛을 증폭하거나 물을 직접 그걸로 끓여서 증발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소금은 생산하고 이렇게 증류수로서 파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또 정수기에 목적별 필 때가 동그랗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네모나게 펼치지 않고 그러니까 표면적을 넓히지 않은 거죠. 펼쳐서 여러 개보다 뭉쳐놓자, 겹쳐놓자. 그건 다르게 된다. 빠르게 휴대용으로도 갖고 다닐 수 있고요. 이걸 했더니 YTN에 어떤 정수장에서 이걸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마르면 표면적 넓힌 거 아닙니까? 지금 좀 너무 하시는데 제 기술이 YTN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필터도 넓게 펼쳐갖고 빠르게 것을 담수화시킨다. 해수와 담수화할 때도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태양광 반사판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석유 널널한 데는 석유로 끓이든지 끓여가지고 또는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형이 된 적외선 전파를 집중시켜갖고 풍력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걸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전기 생산하고 그걸 끓이면 된다. 물을 이렇게 쓰면 끓여가지고 소금은 팔고 위에 증류수는 또 따로 파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수에다가 향료를 넣어가지고 신는 생수 만드시는 제 기술입니다. 마침 생각이 나세요. 이것도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향료는 뭐 여러 가지 천연 향료, 뭐 인공향료 다양하게 있겠죠. 비누 냄새 뭐 등.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에다 그래도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물 끓여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물 끓여가지고 그 나무로 물을 끓인다. 이것도 괜찮아요. 석탄으로 물을 끓인다. 물을 끓여서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소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태양광 반사판으로 물을 끓일 수도 있잖아요. 떡볶이처럼 해갖고 오목고글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강하게 될 수 있다 그러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그 룸미러인데요. 각도별로 여러 개 꺾어서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리를 꺾어 가지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사이드 미러 여러 겹으로 해서 꺾어서 넓게 보는 거죠. 이것도 여러 겹으로 꺾어 가지고 이쪽 뒤통수를 옆통수를 볼 수도 있어요. 하면은 카메라를 탁 이렇게 놔 가지고 전체를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쭉 꺾어주는 이런 거 각도별로 다 볼 수 있죠. 여기 가만 앉아서도 뒤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를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쓰시면 이런 아이디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어를 축축 여러 겹 줘가지고 이렇게 어떤 핸들 같은 데 장착을 해서 얼굴 박거나 가슴 박을 때 이것을 좀 방어 장치가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어를 한 두세 겹 이렇게 에어를 팍 넣어 또는 의자 같은 데 뒤편이라든지 의자 같은 데 넓게 또는 좁게 해가지고 얼굴 박거나 몸체 애기 같은 거 어떻게 튕겨나가지 않도록 애기들 안전벨트 잘 안 매죠. 뭐 그런 기술 구조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안전 클립, 안전벨트 한 개죠. 두 개나 세 개로 만들어서 꼽으면 꽂기도 잘 되고 빡기도 잘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안전벨트를 이렇게 사선으로 매는데 옆으로 하나, 둘, 셋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안전벨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전벨트를 말고 여기다가 에어를 한두 겹, 한 겹, 두 겹, 세 겹 줘갖고 한 겹도 괜찮아요. 그래서 에어를 줘가지고 이렇게 바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 보면 바식으로 돼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걸 있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안전 이렇게 방어를 하도록 이런 자기가 두르는 방법도 있어요. 두르는 방법도 있는데 물에 뜰 때 물에 빠질 때 이런 것을 두 겹 세 겹 일부러 불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차가지고 발에다 차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구명조끼 같은 것도 안에 바람 넣는데 밖에 바람 넣는 밖에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물놀이용 매트나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뭐 자전거 타이어 이렇게 안쪽에 바람 넣는데 그 바깥에 바람 넣는 바람대가 여러 군데 있는 또는 에어 매트다가는 바람대가 여러 개 있고 뭐 이렇게 가족 축사 같은 데도 제가 커튼에다가 그 에어를 여러 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한 구조를 삼거나 커튼에다가 구조용 알루미늄을 결합한 커튼 또는 비닐을 결합한 커튼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 축사 같은 데도 좋겠죠. 가족 축사 같은데 뽁뽁이하고 뽁뽁이하고 비닐을 여러 겹을 해주는 그걸로 이제 결합한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축 축사에다 에어를 갖다가 한 겹, 두 겹, 세 겹 푹푹 주면 이렇게 가축 축사도 방안이 돼. 텐트 같은 데도 일단 방안이 되고 텐트 붙여가 찍찍이 밴드 방식 자동차에 갖고 다니도 자동차 유리창에다가도 할 수 있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의 창문도 에어를 팍팍팍 줘가지고 이게 두 겹, 세 겹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벽에다가도 할 수 있고 에어 매트도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준다는 거죠 바람을.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사람 체중을 곁들일 수 있고 거기다가 위에다 카페트도 그 카페트 침 이렇게 뭐 의자 뭐 자동차 의자다 쇼파다 침대에다가도 에어를 갖다 탈부착으로 뺐다 뗐다 하면 좋죠. 탈부착은 슉슉슉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탈부착이 제품이고 슉슉슉 원하면 그 어떤 쿠션을 조절할 수 있는 쿠션을 조절할 에어를 통해서 쿠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베개. 그다음 베개도 이렇게 되고 쿠션 어떤 허리 바지 허리 등 쿠션 뭐 소파 같은 데도 쿠션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되고 소파 같은 데도 슉슉슉 해서 쿠션을 조절할 수 있어요. 되게 괜찮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모든 그 컴퓨터 의자는 모두 의자 구조, 자동차 의자 구조에 있어서 아니 그 침대는 매트리스를 교체하는데 이거는 프레임은 고장 나지 않았는데 왜 이걸 그 매트리스 의자 매트리스겠죠. 일종의 의자 이게 매트리스가 이거 고장나면 이거는 전체를 갈아야 되느냐. 그래서 고정시킬 수만 있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그 모든 의자를 이렇게 그 매트를 그 바닥 엉덩이 깔고 있는 바닥 매트 등 이렇게 의자에 이것을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자 만드시면 되겠죠. 이것도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군데서 나오면 이렇게 갈았다 꼈다 사이즈만 이렇게 환상적인 디자인들의 매트가 나오고 소파도 이렇게 교체 사업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파도 그 기존 소파인데 우리는 더 좋은 무늬를 갖고 있어요. 환상적인 디자인에. 그럼 이것 좀 바꿔볼까? 매트를 버리고 이렇게 소파도 이렇게 매트 교체 사업을 벌이시면 되겠습니다. 규격만 있으면 될 텐데요. 규격별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벌이시면 큰 대박 날 것 같아요.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의자도 그렇고 자동차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매트를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고정만 튼튼히 시킬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프레임은 괜찮은데 말씀이죠.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볼록 거울 있잖아요. 교통 표지판에. 그러면 그것도 각도를 여러 겹으로 꺾어서 옆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볼록 거울.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 모든 가방 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게처럼 만들어주는 우리나라식 접었다 폈다 가능하고 어떤 거는 바퀴도 있고 어떤 건 전동 장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이 금속일 수도 있고 좀 더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좀 더 연한 소재, 유연한 소재로 해서 이렇게 비슷한 효과를 가서 모든 가방을 이렇게 밀 때 학생 가방이다. 군용 가방이 딱 매면 그것이 딱 지게처럼 이렇게 짊어져 주니까 편하게 밀 수 있어요. 등산 가방 같은 거.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방과 결합된 구조 또는 가방과 따로 해서 이 가방을 할 수 있는 구조.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 여행 가방이나 모든 가방 구조에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파손되지 않게 하는 에어를 여러 겹 주면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래서 에어를 집에서 비닐이다 그러면 슉슉슉 줘가지고 에어를 한 겹이나 두 겹 종이 박스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것도 괜찮죠. 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보온 보냉 팩인데 그것도 에어를 하나 또 슉슉 집어넣고 한 겹 두 겹 해갖고 에어층을 만들어서 보온 보냉팩하고 서류봉투 같은 괜찮아요. 지퍼백인데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지퍼백이에요. 슉슉슉. 그래서 터지지 않는 구조를. 그다음에 찍찍이 밴드 방식의 지퍼백이 필요해요. 자꾸 벌려진 다음에 안 닫혀져요.
곡식 같은 거 넣어놓을 때 이렇게 해서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비닐봉투 또는 보온 보냉팩 이런 것들을 하시면 지퍼백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진공팩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종이 박스를 또는 플라스틱 박스를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뺐다 뺐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종이 박스도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찍찍이 밴드 방식의 케이블 타이 농사용도 쓰고 그런데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넣고 항상 다시 풀릴 수 없을까 이 생각 안 들까요? 케이블 타이 형식의 그럼 이걸 뭘 묶어도 되잖아요. 봉지를 묶어도 되고 어떤 걸 다 묶어도 돼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붕대를 묶어도 되고 비닐봉지 묶어도 되고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처 데일밴드 같은 거 붙이는 거기에도 찍찍이 밴드 방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붕대에다가도 딱 붙여 찍찍이 밴드 방식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앞정 종류를 약간 이렇게 캐릭터 앞정 만드시면 진짜 전 세계 대박 나게.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 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캐릭터, 기차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현재보다 이 동그란 형태의 이런 모든 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죠. 이것은 삼각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앞정을 이렇게 다 바꾸시면 그 모양 자체를 어떻게 현재보다 바꿔줬으면 전부 다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거나 스타 얼굴 모양으로도 괜찮죠. 그래서 거기에 페인팅하면 되죠. 스타 얼굴 같은 거. 동물 페인팅을 하든 동물 페인팅을 해준든가 동물을 여기다 인쇄해 주면 되잖아요. 캐릭터를 인쇄해 주는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어요. 이거 아이디어 제 기술입니다. 꼭 집어주면.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한 개 있잖아요. 2개, 3개 이렇게 핀이 있으면 ช็코보드 같은데 잘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럼 여기 약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그거 가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걸 모처럼 만드는 모세의 머리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진 않아요. 대두인데 이것을 이거를 크게 좀 못을 박아도 안 부러지게 핀을 좀 튼튼하게 하고 이 대두를 그대로 이렇게 탁탁탁 고무망치로 이것도 이게 뭐처럼 만드는 약간 더 길게 만들어도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이게 목적별로 쓸 때가 있어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세계 모든 드릴 비트인데 전세계 되게 회전수가 틀리죠. 끝에를 회전수를 많이 좀 파고들어요. 모든 전동 공구나 이런데 이렇게 나사선에도 끝에를 회전수를 많이 좀 잘 파고듭니다. 또는 회전수를 넓게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모든 나사 목 같은 데도 유리 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부식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그랬죠.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수도 부품이라든지 모든 공구 종류 이런 데도 이것도 여기다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의 정인데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잘 조각 칼에도 이 기술 들어가요.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여기다 볼록줄을 넣어주면 그 힘을 타고 오른다는 거죠. 이게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굉장히 힘이 파워가 전달된다. 이것들 보면 한포 같은 기술에도 한포 내부에 어떤 회전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되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드러나 끝에가 촘촘히 그런 자전거리 드러납니다. 한포 자체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겉에다가 밴딩 이렇게 그러면 거기가 한포가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압력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총신과 포신에 다 이 기술 쓰는데요. 또는 여기다가 자동차 거기다가 이제 유리석영 코팅 내사는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금속을 제조하고 코팅을 많이 줘요. 코팅이 이제 이 코팅지 아니더라도 여러 겹 줘서 열이 안쪽으로 이렇게 금속 구조에 파고들지만 바깥으로 신속히 나갈 수 있게 하시면 폭발 구조다 보니까 포신 같은 게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회전축이다. 헬리콥터 또는 비행체 이것도 회전축이다. 또는 배 회전축이다. 모든 모터 회전축에 대남 매듭구조 만들고 이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굉장히 힘이 축적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드릴 비트처럼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거나 끝에 회전수를 많이 주면 회전이 이렇게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아까 지금 끝에 회전수를 많이 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포탄 구조에서도 이렇게 포탄 구조나 총포탄 중에서 이 기를 만져주시면 앞을 뚫고 나가는 힘이 세다 그랬죠. 비행체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포탄에다 이거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에 회전하면서 멀리 나갑니다. 파워도 세주고 막탁 여기 어떻게 뭡니까? 탱크 같은 것도 뚫을 수도 있고 미사일에다가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거기다 더해서 약간 이런 침 이렇게 뚫고 나갈 때 이런 침을 줘서 갈라주는 끝에 좀 뾰족하죠. 이것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훨씬 더 좋다. 이런 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일단 모든 모터의 프로펠러 회전축에다가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 또는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 같은데 위아래도 두 개죠. 그래서 밴딩 형식의 톱니바퀴를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안가바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는 이것이 위에서 딱 이렇게 찝어져 같이 돌아가고요. 그럼 보통 회전축에 이것이 밴딩형 톱니바퀴에 전달되고 그것을 안가 밖으로 감나는 톱니바퀴에 전달되겠죠. 안가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밑에도 그렇게 같이 맞물려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또는 변속기 같은데 회전축 모든 회전축에 밴딩형 톱니바퀴를 주고 꽉 붙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안쪽으로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이면 더 좋아요. 다른 모양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헬리콥터 같은데 배 프로펠러 회전축으로 되는데 강하게 파워를 세게 쥐어짜듯이 갈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볼트 같은데도 끝에를 회전수가 똑같죠. 끝에를 갈수록 회전수를 넓게 만들어주거나 사선대로 살짝 올라가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딱 챙겨주고 잘 그렇게 풀러지지 않아요.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도 수정 같은데 주방에 보면 플라스틱 잠그는 부분 자꾸 풀어져서 신경질 나죠. 그래서 또 잠그고 해야 되는데 왜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지 생각 안 드세요? 사선으로 조금 올려줘 갖고 딱 잠기는 형태를 만들어주거나 위에 올라갈수록 잠기는 부분을 어떤 회전수를 넓게 만들어주면 잘 잠겨서 안 풀러지는데요. 모든 어떤 나사선 들어가는데 수도 부품들 이런 데는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타의 다른 데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어떤 물 호수 있잖아요. 물 호수의 중간에 물통을 조금씩 달아놓는 경우. 이하가 여기 물이 흐른다. 그러면 이게 볼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유선형으로. 그럼 여기 이게 물탱크가 되어서 이것도 압이 세지고요. 물호수뿐만이 아니라 금속관, PVC 관도 그렇고 모든 용액이 흐르는 관에 이렇게 약간 유선형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물통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비닐호스라도 이렇게 딱 돼 있다. 집안에 비닐호스 많이 쓰시죠. 그러면 거기 물통 구조를 줘주면 이게 압이 세진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수도 이런 관에도 대시 당근 바다로 됩니다. 그와 같이 약간 블록한 부분을 만들어 물통 구조를 만들어 압이 세진다. 소방호스로도 쓸 수 있겠네요. 당근 바다 됩니다. 이거를 안에 연질의 튜브가 있는데요. 이게 온도 변화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약간 두 겹으로 만들어 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겨울철로 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취했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 타이어 같은데 그 튜브 거기 공기 넣는데도 살짝 얇게라도 두 겹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코팅 구조를 넣어준다는 이런 데도 가능. 유리석용 코팅제, 세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연질의 튜브 타이어의 주부 바람 들어가는 그것을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면은 거기서 외부 온도에 약간 거기 피복이 된다는 거죠. 기타 다른 코팅제를 주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럼 자동차 타이어나 물놀이어 타이어, 군사용 고무 타이어 이렇게 바람 넣는 모든 곳에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자전거 타이어 이렇게 바람이 잘 안 샌다는 거죠. 두 겹 주면 좋아요. 연질의 튜브를 하나라도 겉에 피복을.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원가가 많이 든다고 했을 때 유리석용 코팅, 여사람 유리목 코팅, 일단 코팅제로서 넣어서 제조하고 계속 여러 겹 코팅을 줘서 피복 형태를 띈다고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